이론 강의 24강 주택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99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에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자, 요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탄력성에서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비탄력적이고 그다음에 탄력적이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죠. 탄력적이야. 그러면 탄력적이라면 비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가 더 적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가격 아닙니까? 가격의 하락 효과가 탄력성이 클수록 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탄력성에 배웠던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가 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 요거 배웠잖아. 그죠? 요거를 조금 풀어서 조금 어렵게 요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요거 1번 알아야 되고 2번은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험장에 이거 완전 공부에서 나오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희망주택도 이 정의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공공 임대주택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희망주택은 그냥 한번 보자고. 이 지문을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 50만 원. 근데 시장 임대료보다 이 희망주택의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작은 40만 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시장 임대료보다 10만 원 적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차액만큼 임대료 차익만큼 10만 원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망주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보조를 함으로써. 그래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장기 전세주택이랑 쭉 나오는데 이게 30년이 아니라 20년이 됩니다. 아,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를 또 한 2번 나오는데 뭐 이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그냥 이거 공포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자, 5번 볼게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 자,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임대료 상한제죠. 임대료 상한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지금 여기 이렇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임대량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시장 임대료가 있고 요거보다 낮아야지 여기에 효과가 발생해. 효과가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여기 임대료 상한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보다 높으면 효과 발생 안 한다 그랬죠. 그거 지금 그래서 낮아야 돼.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5번 지문은 요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건져 갈 거는 일단 1번하고 5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요거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이게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뭐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중요한 게. 2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주택 바우처 요거는 보조죠. 임대료 보조 정책이 하나 다 맞고요.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죠. 단점이 뭐예요? 보조금 지급이 다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좋은 거라 그랬죠.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규제는 장기적으로 더 안 좋다 그랬어요. 5만 가지 나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시키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맞고.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어떻게 십니까?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도 어떻게 해요? 더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임대료 규제. 온갖 안 좋은 거는 다 임대료 규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5번 아까 장기 임대주택 아까 이거 30년으로 틀리게 냈죠. 뭐 중요한 거로 이걸 또는 이게 안 중요하니까 어차피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여기 쓴 거예요. 자, 답은 4번입니다. 3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여기서 우리 분양가는 사실 이 분양가는 어떤 아파트나 건물 그런 거를 주택 건물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건물을 세우려면 토지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분양 가격에 제한을 둔다. 분양가에 제한을 둔다는 거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택지비와 건축비. 건축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토지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래야지 택지비는 제외하고 건축비로만 구성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2번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죠. 맞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시행 중인 정책. 분양가 상한제도 임대료 상한제처럼 안 좋은 점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행하고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순수하게 보기에 안 좋다는 거지.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점도 좀 있습니다. 자, 4번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그렇죠. 이런 지금 임대료 규제처럼 분양가도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작아져요. 공급이.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공급이 작아지고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제하고 유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 5번 있잖아요. 요 5번 지문은 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우리 공법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인데 한번 보자고요. 조금 더 정책적인 문제를 우리 요 방금 봤던 3번 아래 해설을 보시면 요걸 알아두세요. 이건 뭐 제가 특강 시간에도 요건 할 건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원래 공공택지가 그 대상이에요. 공공택지에 뭔가 지으면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 분양가 제한의 대상이 오는데 공공택지에 짓는 건데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인데도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되는 게 법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 공공주택. 그 다음에 자, 이 법 이름 필요 없어요. 뭐 활성 어쩌고 주거 재생 혁신 지구.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상승이 우려가 돼가지고 국장이 무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이름 무슨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대. 그럼 결국 뭐예요? 원래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되는데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공공주택, 그 다음에 주거재생혁신지구,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지정한 지역,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는 제도적인 내용도 많으니까 요 3번 아래에 방금 해설이 있죠.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번 챕터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요. 4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임대료 보조 정책. 여기 보조를 해줌으로써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이 아니죠. 임대료 상한은 시장의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해야지 뭔가 발생을 하는데 좋은 일이 발생해요? 아니면 나쁜 일이 발생해? 나쁜 일이 발생해.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이 축소되죠. 자,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자 여기 보조인지 규제인지 잘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그렇죠. 보조는
증가시키는데 규제는 요거는 공급을 축소시켜요.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돼.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이 균형 임대료는 시장 균형 임대료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안 좋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요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많아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맞고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5번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택정책이나 토지정책은 그냥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다 맞아. 그냥.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토지정책, 주택정책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2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자,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해야 돼.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만약에 이걸 이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데 규제하면 안 좋은 거 투성이죠. 안 좋은 거 투성이야.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잖아. 그죠? 감소한다. 요거 맞고요. 4번 근데 만약에 요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거 요 규제도 만약에 여기 앞에 말고 임대료 보조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요 조심하셔야 돼요. 규제하고 보조는 임대료 보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죠.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 되게 좋지만 단점이 뭡니까? 예산이랑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맞고 5번. 자, 5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자체 등의 그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그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을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게 답이 5번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1, 2, 3, 4번을 제거하다 보니까 5번이 답이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6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답이 4번인데 이거 답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이게 공법 지문이라서 우리가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나마 좀 기출 문제로 나왔으니까 건질 것만 좀 건지자고요. 개발 이익 환수제는 개발 이익을 걷어들이는 거죠. 부당한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건데 개발 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물가 상승분이 아닙니다. 요게 초과 정상지가 상승분. 그러니까 초과 이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상승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요거 틀렸고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 쫙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특강에서 공법에서 이런 틀리게 난 지문들을 마지막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특강에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특강할 때. 지금은 일단 공법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 배울 거 너무 많아. 자, 개발 손실 보상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래요. 자, 근데 이게 개발 손실 보상제의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 제도인데 여기서 요게 개발 손실로 보상되면 규제가 강화되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용도 규제 때문에 강화가 되니까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완화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안 중요하지만 6번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5번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자, 이것도 진짜 이 5번이야말로 정말 필요 없는데 이게 법 이름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재건축, 요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해설에도 적어놨지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알 필요 없고 그나마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특강에서 좀 볼 거고 1번, 3번에서 요런 거 정상지가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 이윤에 관련된 거를 회수하는구나. 그 정도 알아가시면 됩니다. 7번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에 대한 건데 이거 정비 사업에서 이 재개발 사업이랑 이런 정의들도 우리가 나중에 특강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요게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단순히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상공업 지역의 회복, 상권 활성화 요런 말이 들어가면 재개발 사업이야. 요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중에 이 특강에서 다시 볼게요. 8번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답부터 먼저 보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을 둔대. 이거 택지 소유 상한제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초과 토지 이득세. 그리고 세 번째가 종합토지세. 네 번째가 개발권 양도제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 제가 지금 뭐 얘기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은 거 네 개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택지 소유 상한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딱 읽고 택지 소유 상한이 이거에 대한 부동산 정책 더 이상 시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답이 2번 이렇게 맞출 수험생은 없었겠죠. 그죠? 요거. 자, 우리는 이거 4개가 시행 안 된다는 것만 아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 정의가 이거야 라고 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도 그리고 다 이 30회 때 출제위원들이 미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게 공법 지문들을 다 냈어. 그런데 이게 공법 지문이 뭐 공법 관련 문제를 한두 문제 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 30회 때 막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좀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1차만 공부하신 분들. 자, 아무튼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한번 같이 보는 거지 꼭 이걸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의 정의예요. 공법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근데 이 3번은 알아두세요. 우리 토지 비축 사업 있죠? 이거 누가 하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예요. 요건 알아둬야죠. 그죠? 4번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를 실시해. 자, 용도지역제는 우리가 외부 효과를 차단하거나 정의 외부 효과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토지 정책에서 배웠는데 사실 공법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그냥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묶어놓는 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봐두세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3번 지문만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9번 분양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아까 요거 나왔던 질문이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분양가 규제에서 가격 낮추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싸게 이거를 분양받을 수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남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어야겠죠. 자, 3번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당연히 통제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분양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신주택의 가격이란 얘기잖아. 그죠? 4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의 용지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아까 뭐 배웠냐면 아까 몇 번이에요? 5번이었나 뭐 그랬는데,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원래 이 공공용지에 있는 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주택법령에서 쭉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공공용지예요. 우리가 이게 공공용지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공공용지의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제한할 수 없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공공용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야 이게. 이걸 수험생이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공법 공부하지도 않고 1차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분양가 상한제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번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게 후분양 제도가 아니라 선분양 제도죠. 후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 자금을 공급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선분양 제도는 준공전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죠. 선분양 제도는 먼저 건물 실제로 짓기 전에 돈이 들어와. 누구로부터? 요 주택 구매자로부터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죠. 3번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나중에 건설한 후에 분양한다. 맞고. 4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 선분양 제도의 가장 안 좋은 점이죠. 5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후분양 제도가 선분양 제도보다 훨씬 더, 이게 다 지은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가 더 어떻게 해요? 여기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대처할 수가 있어. 근데 선분양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1번 법령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우리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제, 이거 4개 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실거래가 신고제, 요 2개는 시행되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을 찍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12번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자, 요게 모르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몰라도 돼. 그냥 이 34일 때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리라고. 시행령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고, 그 다음에 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는 게 요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요거.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답이 중요하지 않아. 답이 5번인데 중요하지 않아. 13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돼. 자, 요 말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디에서 오냐면 시장 실패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용도지역지구제 시장 실패를 때문에 용도지역지구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되다. 이 말 맞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의 해석이 이런 말들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2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자, 여기서 뭐 이런 말 필요 없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대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균형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즉 시장 실패가 발생했어.
그래서 정부 주택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 뭐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든 간에 시장 실패가 있으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죠. 3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내용이고 4번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죠. 자 5번 주택 보급률이 100% 넘게 되면 그럼 이거는 양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네.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왜? 양적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보전지역에서 개발 못하니까 손실 보전하는 거지 이 자리에 개발지역에서 그럼 틀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면 이런 현상이 초래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3번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에 주장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4번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번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소유자 사이의 갈등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2번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15번. 자, 15번은 뭐 이거 2번하고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1번하고 4번만 보자고요. 왜냐면 1번은 나중에 우리 뒤에서 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포기하는 법령상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4번 보자고요. 주택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선분양, 후분양이 서로 바뀌었죠.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번 지문하고 1번 지문 요 두 개만 우리 확실하게 챙겨 가자고요. 16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지원 정책, 뭐 돈 갖고 하는 거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에 속하죠. 정부가 직접 그 시장의 참여자로 해서 토지를 사들이던가 부동산을 사들이던가 공급하던가 그런 게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2번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 수행하고요. 3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자, 요거는 대비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분모가 요 앞에 있는 게 분모예요. 그러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위에 있는 게 PIR이고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니까 이건 분모가 소득이고 임대료가 분자에 있죠. 이런 경우에 클수록 이 값이 크다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임대료도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요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PIR하고 RIR이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부동산 사기 어렵고 임대료로 많이 소득에서 임대료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기가 빡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대죠.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단점. 5번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7번. 다음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이게 얘네 니은하고 리을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답이 그냥 1번이겠네요.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1번입니다. 자, 18번 31회 때 도입이 저 미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근데 31회 때는 이런 문제를 내더라도 괜찮았어. 왜? 왜냐면 다른 문제들이 명확했거든요, 답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냥 하나 틀려주세요 하고 낸 거야. 그럼 알았어, 틀려줄게. 대신 다른 거 맞추면 되니까. 30회 때하고 31회 때하고 31회 때 출제위원들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가 되게 명확해. 그리고 이렇게 정말 더러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거 그냥 포기하잖아요. 이거 순서를 어떻게 아냐고. 근데 30회 때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어. 자, 아무튼 이건 18번은 볼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19번, 현행법 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토지 초과 이득세. 요거 우리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네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번, 부동산 거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거, 요게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죠. 요거 돈 어디서 났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이렇게 밝혀라 라고 하는 거. 2번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포. 자,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된다니까 요게 답이네요.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거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얘기인데도 제가 잘 안 가리키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이게 여기 부동산학개론에서 나왔네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4, 5번 같은 경우에 답은 2번이에요. 21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 수단 아닌 거. 개발권 양도제. 아까 우리 4개 안 되는 것 외웠었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요게 22번 주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우리나라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대요. 이거는 딱 봐도 좀 틀린 것 같죠? 그러니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물음표. 그리고 요거 틀린 거 모두 고르네. 틀린 거. 조심해야 돼. 옳은 거 고르라는 게 아니라 틀린 거 고르라는 겁니다. 니은번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우리 아까 시행 안 되는 거 4개 외웠었죠. 근데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라고는 안 해왔단 말이야. 확실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2개 물음표. 디귿번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 임차 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이게 왜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해요? 이 보조를 해주는데 요걸 소비하는 수요자한테 하는 거야. 공급자에게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거지 선택을 제한하지만 소비자에게 하는 거는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요건 맞겠네.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대박이네 이거. 그러면 기억은 몰라도 돼. 그리고 미음도 몰라도 돼. 근데 니은은 아까 물음표였고 결국 리을을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러니까 틀린 것만 모아놔야 돼. 틀린 거를. 임대료 보조 정책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 임대료 높입니까? 보조가 아니라 규제 정책이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리을이 틀렸어. 이게 규제 정책이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리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답이 3번이네. 그죠? 요것만 보더라도. 미음번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임대료 규제 정책 아닙니까? 그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요 규제하고 보조하고 서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답은 찾았는데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다 시행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거에 대한 권리, 요게 주거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3번이에요.
자, 요 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는 좀 공법 문제가 많이 섞여 나와서 좀 짜증 많이 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한 1시간 정도 정리를 합니다. 물론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것을 거기서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